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랑 반도체 위주의 중심의 브리핑을 드려볼 건데 그 전에 앞서서 경제 관련 데이터들을 좀 몇 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진짜 중요하게 참고하셔야 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명 경제학자 닷컴 버블 수준의 거대 거품 형성.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로젠버그 회장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주식시장이 너무 위험하다. 이런 이제 경고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월가의 유명 투자자들이나 심지어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마저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 투자 너무 위험하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뭘 주장하는 건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주로 주장하는 거는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닷컴 버블 수준의 버블이다 지금 현재가. 근데 닷컴 버블이 왜 위험한 거냐면 닷컴 버블 이후에 주가가 진짜 모든 주식들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 이때 당시 아마존 주식 95% 폭락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아마존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1억이 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지금 만약에 폭락을 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폭락을 한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떨어질까요? 막 마이너스 7, 80% 빠지겠죠. 진짜 닷컴 버블 상황이랑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비유를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주가 지수는 어마어마하게 급등했다. 근데 주가 지수가 상승을 했으면 기업들의 가치 또한 그만큼 높아졌어야 정상이다. 왜냐면은 이 주식 투자라는 건 결국 그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업의 가치는 요만큼 올랐는데 기업들의 주가는 너무나도 많이 높아져서 지금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지금 상승의 근거가 없다. 실제로 저희가 경제 데이터나 경제 시황 같은 것들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데이터 관점에서 실제로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경제가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지는 신호는 안 보여요. 특히 GDP도 실질적으로 지금 2분기 연속으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 수준이나 여타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금리가 더 오랫동안 유지될 경우에 주식보다는 머니마켓 펀드, 즉 단기 예금성으로 이제 이자 많이 주는 이런 이제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훨씬 좋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얘기를 실제로 데이터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뭐냐면은 실질 GDP 중에서 순환 구성 요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주택 투자, 실질 GDP 구성 요소. 짧게 순환 요소라고 할게요. 실질 GDP 순환 요소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뭘 얘기하냐면 그냥 GDP만 볼 게 아니라 실질 GDP에서 실제 경제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더 면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지표들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주택 투자를 얘기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결국은 경제 흐름하고 거의 똑같이 가요. 더 빨리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설비 투자 많이 하는지. 기업들이 경제가 좋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쓰게 되면 기업들도 일감이 많아집니다. 일감 많아지면은 더 생산량을 많이 늘려서 이제 많은 제품들을 찍어내야 되니까 결국 설비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기업의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세탁기나 냉장고, TV 이런 것들 많이 사고 있는지 즉 경제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더 면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GDP 내의 요소들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결과가 생기냐 2023년부터 고점을 찍고 계속 악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3분기는 뚜렷한 수준으로 악화가 되고 있다. 이 시기에 실제로 GDP도 3분기 연속으로 지금 2분기 연속으로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고점을 찍고. 그런데 주가는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가 막 좋아진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이제 데이터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이제 근거의 데이터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방금 이 이제 로젠버그 리서치 회장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머니마켓 펀드 즉 이제 현금 비중을 늘려라 차라리 이제 단기적으로 이자만 받고 현금 비중 늘려라 주식 투자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 MMF에 6주 연속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왜 그러냐 단기 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갈수록 더 지연이 갈수록 되고 있고 고금리는 갈수록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하자고 하니 주식이 너무 비싸고 부동산 투자를 하자고 하니 막 사무실 건물 막 이제 시장 막 폭락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도 뭔가 안 좋은 것 같고 이러니까 대체적으로 투자할 만한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투자를 해요? MMF에다 투자를 합니다. 이 MMF가 뭔가요? MMF는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가지고 증권사나 은행 같은 데서 쉽게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인데 쉽게 말해서 초단기로 이자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에요. 근데 금리 인상 시기에 굉장히 고금리를 주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딱 인기가 많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니마켓 펀드 이자가 되게 이제 센 편인데 지금 머니마켓 펀드 쪽에 돈 들어오는 거 보면은 2000년 닷컴 버블 이래로 쭉 보시면은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머니마켓 펀드 쪽에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경제 위기가 터집니다.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경제가 망가지고 실업률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글로벌 금융위기 2년 전부터 머니마켓 펀드 쪽에 돈이 많이 들어오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은 경제 위기 터지고 그 이후에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폭락하고 실업자도 늘어나는 이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코로나 쇼크 직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쇼크 터지기 전에 갑자기 머니마켓 펀드에 돈 몰리더니 코로나 쇼크 터지면서 주가도 폭락하고 실업자도 많이 나왔죠. 근데 지금도 똑같이 옛날처럼 갑자기 머니마켓 펀드 쪽에 돈이 많이 몰린다. 즉 투자하려고 하니 딱히 투자할 만한 투자처가 없고, 그렇다고 내가 이제 뭐 사업을 하자니 사업하기도 좀 이제 변변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할 뭔가 투자도 사업도 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다 쓰지? 결국 쓸 데가 없어서 머니마켓 펀드 쪽으로 돈을 넣을 때, 이럴 때 보통 경제가 크게 어려워지고 주가는 많이 폭락하고 실업자도 터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 이걸 데이터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머니마켓 펀드 쪽에밖에 돈을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투자처가 딱히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게다가 지금 미국의 저축액 동향을 보게 되면은 저축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코로나 쇼크 이후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찍혀져 나온 거는 경제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돈들이 찍혀져 나오면서 코로나 쇼크 때 어마어마한 저축액이 누적이 됐었는데 그게 다시 지금 싹 다 소멸이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5분기 연속으로 지금 미국인들의 저축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을 리드하는 거는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주식시장의 60% 정도 돼요. 즉 전 세계 과반수 이상의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증시 동향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 경제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인들의 저축액이 5분기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저축은 허물고 빚은 내고 해서 소비를 어거지로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지금 안 돼서 어떻게 되냐? 신용카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이었나 이전 영상에서 제가 요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다. 그래서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이제 종목이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한국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서학개미, 즉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서학개미라고 하는데, 서학개미 원픽이 원래 테슬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뭘로 바뀌었냐? 엔비디아로 바뀌었어요. 왜냐? 테슬라 주가 계속 떨어지죠. 근데 엔비디아는 주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떨어지고 엔비디아 올라가니까 엔비디아로 다들 갈아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엔비디아 주가 보면은 진짜 확실히 수직 상승했습니다. 진짜 나중에 뭐 어떤 과거 후일에 미래에 이 엔비디아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버블 하이먼 민스키 방식 형태의 버블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수직으로 주가가 그간 상승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제 엔비디아 주식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차트 관점에서는 지금 갭상승이 2번 뜨면서 올라갔어요.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건 맞지만 지금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은 지금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시장을 강세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보면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개별 종목들은 다 떨어지는데 엔비디아만 올라가니까 주가 지수가 버티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갭상승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 갭상승은 그 상승의 특성상 쉽게 깨지기가 높은 자리입니다. 쉽게 깨지는 경우가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는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손절을 좀 짧게 잡으세요. 짧게. 그래서 좀 한 5% 10% 날아간다 치면 바로바로 손절 치고,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온다 생각하면 그때 다시 따라 붙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시세가 나올 때 재진입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손실이 막 미친듯이 불어나는데 절대 그 손실을 눈여겨보지만 마시고, 엔비디아가 이제 어제 좀 장대 음봉식으로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물론 양봉 크기에 비해서 큰 차이가 안 나니까 큰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불안에 떨지 마시고 손절을 짧게 잡았다가 이제 정리하고 다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세가 나올 때만 매매해서 이제 단기 매매하시는 방식이 제가 봤을 땐 제일 적합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해도 어쨌든 지금 시장이 좀 굉장히 불안정성이 커진 건 맞으니까. 그리고 게다가 지금 다우지수도 지금 거의 곤두박질 치다 싶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도 놓고 보고 이제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도 보고 하면은 조금 위험하게 투자하는 거는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자, 저는 그래도 투자를 단기든 중장기든 그래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들어갈 만한 투자처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시장에 단기적으로라도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 관점에서는 반도체예요. 지금 엔비디아는 악재가 뭐 4가지가 있다면서 미국 증시 조정받는다니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런 걱정을 다 잡아먹고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미친 듯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엔비디아가 무슨 회사예요? 반도체 파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반도체 회사의 주식들이 엔비디아의 상승에 힘입어서 같이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미국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각 시기마다 잘 올라가는 주식이 매번 항상 있었어요. 주도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2000년대 닷컴 버블 당시엔 시스코나 인텔 뭐 이런 종목들이 하드웨어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그 이후에는 이제 화이자 같은 그런 이제 바이오 주식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는 은행주 많이 오르고 에너지 주식이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냐? 바로 세미컨덕터 반도체 업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이 지금 반도체 업종의 지금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반도체 업종 어때요?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차트를 자세히 보면은 어떤 차트랑 비슷하냐면 결국 엔비디아 차트와 비슷합니다. 지금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 섹터고 반도체 섹터를 리드하는 거는 결국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대장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꺾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미국 증시 다 꺾이고 한국 증시고 뭐고 다 꺾입니다. 코인 시장도 꺾여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의 방향성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애플 주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엔비디아고 엔비디아가 결국 시장의 대장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막 계속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최근 들어서 또 고점 대비 삼성전자가 14%나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1위 대형주 치고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 또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또 SK 하이닉스 투자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반도체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공교롭게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게 확실하게 우리 눈에 띄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도 올라가고 분위기는 여전히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최근에 한국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선 보시면은 바닥 찍고 나서 쭉 계속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다시 이제 단기적으로도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수출이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칩 인벤토리라는 게 있잖아요. 칩 인벤토리가 뭐냐면은 반도체 재고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반도체 중심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받쳐주는 건 반도체죠. 그럼 우리나라의 반도체 재고가 작년쯤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였었거든요. 반도체 재고가 진짜 역대급으로 쌓이면서 얼마나 심각하냐면 미국의 월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재고를 보면서 야 이거 한국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어떻게 됐어요? 대만 증시, 일본 증시 다 지금 신고가 달리고 있는데 한국 증시만 못 오르고 있잖아요. 왜냐? 반도체 재고 너무 많이 쌓였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반도체 재고가 매우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재고로 쌓였던 반도체가 지금 팔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장이 좋고 경제가 좋을 때 반도체 재고가 감소합니다. 근데 지금은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데 반도체 재고가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시장을 조금 더 분석해봐야겠지만 뭐 생산량이 줄어가지고 쌓여있던 재고를 터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반도체 재고는 매우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덩달아서 한국 수출도 개선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나 하이닉스 주가가 엔비디아 상승 플러스 알파에다가 이런 현상들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이 지금 단기적으로 오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투자처로 봤을 때는 반도체 쪽 이외에는 딱히 투자할 만한 투자처가 주식시장에선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꿀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간단한 꿀팁이에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 주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를 판단하는데 이제 흐름을 판단하는데 가장 좋은 지표가 뭐냐면은 원달러 환율이에요. 왜 투자자들 중에 좀 이제 내공이 있는 투자자들이 왜 원달러 환율을 보는지 아세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주식시장이고 뭐고 다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왜냐? 환율이라는 건 돈과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환율의 흐름을 알면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알 수 있고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알면 주식시장의 자금의 흐름도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이끌어나가는 시장입니다. 기관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장은 무조건 외국인이 리더입니다.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고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즉 달러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요. 근데 원달러 환율 바닥 찍으면서 올라간 때 보세요. 삼성전자 주가도 고점 찍고 떨어졌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코스피도 거진 이제 상승 추세 거의 다 멈추고 이제 하락 압력을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원달러 환율이 고점 찍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주가가 그때부터 상승 추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둘은 기본적으로 반대로 움직인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은 달러 가치,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그럼 이제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돈보다 달러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에서 달러 쪽의 수요가 더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자산들에서 매도세가 나와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으로 10% 수익을 받는데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더 많이 이제 악화가 돼가지고 20% 만약에 이제 원달러 환율상으로 20%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투자해봤자 10% 손해예요. 단순 계산해봤을 때.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는, 즉 달러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한국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무슨 재밌는 현상이 있냐면은 워낙 지금 이제 증시의 강세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계속 주가가 올랐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근데 이 기간 동안 그러면은 분위기가 지금까지는 좋았으니까 그렇다고 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금 가면 갈수록 뭔가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분위기가 좀 흐려질 수 있는데 그럼 지금도 버텨줄 수 있겠느냐. 자, 최근 들어서 이제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 올라갈 때 주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게 되면은 삼성전자 주가에는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주가도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SK 하이닉스도 최근 요 며칠 동안 떨어지긴 했지만 진짜 상승 추세가 거의 몇 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가팔랐어요. 작년부터 시장을 리드한 종목 중에 대형주 중에 하나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결국 다 반도체 주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관심이 다 반도체 주식 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좋은 아이디어나 어떤 좋은 기회들은 반도체 쪽에서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셔서 이제 투자나 경제 흐름 판단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